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W3 스쿨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편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배워보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란 뭐냐? 여기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 쉽습니다. 뻥. 이 튜토리얼은 자바스크립트 기초부터 고급까지 가르칠 것입니다. 네, 뭐 쉬운 편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얘기예요. 비교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죠.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이제 브라우저용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이거 브라우저용이니까 규모가 작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거대하다는 게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폭을 최대 폭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간추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쓰는 건 요만큼이야.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전용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작은 프로그래밍 어떤 조각이라는 의미로 스크립트라는 말을 붙여요.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무슨 그 쪽지 이런 거예요. 조그만 문서 조각을 갖다가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즉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면은 적용되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인기 있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인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순위로 보면 거의 1위, 뭐 1위, 2위, 1위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의 인기 순위가 오히려 올라올 정도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한 개발 언어들이 굉장히 개발 그 프레임워크나 그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여러분들 그럼 HTML,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아니에요? HTML 눌러보니까 HTML은 웹페이지의 표준 마크업 언어입니다. 언어긴 언어인데 프로그래밍이란 말이 없어요. CSS, HTML 문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언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차이는 뭐예요? 뭐지? 어떻게 생각해? 뭐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울 게 HTML하고 CSS랑은 다르거든요. 뭘까?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을 쉬운 말로 하면요. 절차적인 언어란 뜻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을 딴 말로 하면 절차적인 언어. 절차적인 순서대로. 절차적이라는 건 순서대로죠. 아침에 일어났어. 밥을 먹었어. 이런 순서 있잖아요. 눈을 먼저 떴어. 이런 순서가 다 있단 말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서대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순서대로 어떤 변경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제어를 우리가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HTML, CSS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3개 중에 하나만 배운 거예요. 언어는 3개를 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뭐냐 도대체. 간단하게 여기 자바스크립트 소개 얘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HTML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그 HTML 구조 중에서 특별한 애를 선택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Turn on the light. 불 켜. Turn off the light. 불 꺼. 지금 사실 이거 이미지 바꾼 거예요. 근데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애는 누구냐 이거지. 이렇게 여기 이미지를 딱 찍어보면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벌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탁, 오프. 이런 이미지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
이미지 두 개를 왔다 갔다 바꾸네? 이렇게 이미지 HTML 속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는 CSS가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CSS는요, 프리세팅 언어예요. 전부 미리 세팅된 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애지 중간에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던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니까 제어할 수 있는 이벤트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쓰는 방식도 틀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뭐 바꿔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코딩을 이 안에다가 짰네요. 보니까 굉장히 원초적으로 짜놨어요. 뭐 함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안에다 직접 다 썼어요. 코드를. 와우. 여기 속성 안에다가 이벤트 속성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이 안에다 전부 우겨 쌓아 넣었어요. 이렇게 쌈 싸먹듯이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한꺼번에. 네, 원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원초적이다. 자, 그럼 우리 원초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기본.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제 HTML 페이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 여기 이제 내용의 HTML 태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단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을 만들어서 한번 내용을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 이건 인터널 방식입니다.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식. 여기에다가 코딩을 집어넣는 방식, 인터널 방식. 물론 익스터널 방식도 있겠죠. 스크립트라고 씁니다. 스크립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석은 이렇게 한 줄 주석이고요. 여러 줄 주석은 RCA 한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이고요.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줄 주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일반 내용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뭘까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을 했죠? 자바스크립트란 크게 해놓고 봐야지. 자바스크립트란 여러분들 이게 HTML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바꾸죠? 못 바꿔. 처음에 코딩해 놓으면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정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정적인 HTML 구조. 그걸 구조물이라고 하죠. 구조화 언어니까. 구조화 CSS로 디자인된 웹문서에 뭘 바꾸냐? 디자인 혹은 기능적으로 구현된 것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된 브라우저 전용 브라우저에서만 쓰는 거예요. 딴 데서 못 써요. 브라우저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거야. HTML, CSS 지금까지 뭐 만들고 지금 사용했잖아요. 요거 바꾸려고 하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재현해가지고.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언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한테 너 지금 요즘 뭐 배우니? 난 자바 배워. 자바? 이런다고 친구가. 네.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언어는 이거는 좀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자바라고 하지 마세요.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자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디 멀죠. 그냥 JS라고 하자. 그냥 JS라고 합시다. JS 줄이고 싶으면 JS. 저는 장난으로 자스라고 많이 합니다. 지금 JS 하는데 자스? 네, 맨날 자죠. 모르겠어요. 쌤 어려워요. 자스. 그래서 자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네, 이제부터 하는 거야. 자, 자바스크립트 코딩 구역부터 알아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가 쓰면은 자바스크립트라고? 자, JS에 이제부터 JS라고 할게요. JS의 코딩 구역
어디다 코딩을 하느냐, 인터널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게 인터널 방식. 인터널 이렇게 써요. 인터널 방식이고요. 인터널 방식은 어떻게? HTML 스크립트 구역을 만든다고 했죠? 스크립트 요소 내부의 데이터예요, 데이터로 코딩합니다. 꺽쇠 안에 들어간 게 데이터라고 그랬죠? 꺽쇠 사이에 들어간 게 데이터예요. 스크립트 꺽쇠 사이에다 데이터로 넣으면 처리를 해준다고요. HTML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익스터널 방식이 있습니다. 익스터널 방식으로 코딩하는데 이제 외부 파일이죠. 익스터널 이렇게 쓰고요. 익스가 외부에 이런 뜻이잖아요. JS 외부 파일로 확장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js입니다. .js.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HTML 페이지에서 그 스크립트 요소를 쓸 때 스크립트 요소에 src 속성을 쓰면 됩니다. 요소의 src 속성의 값으로 파일 위치를 지정하여 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스크립트 src는 이렇게 파일 경로 .j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쓰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만 쓸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뒤에 닫는 태그가 오는데. 네. 네,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인라인 코딩으로 쓸 수 있어요. 3번 인라인. 이벤트 속성 인라인 코딩. 이벤트 속성의 인라인 코딩. 인라인 코딩은 안에다 쓰는 거거든요. 내부에다가. 그래서 HTML 요소 내부에다 써요. HTML 요소의 이벤트 속성. 로 JS 코드를 작성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돼요. onClick 이렇게. onClick은 값. 여기다 값을 쓰잖아요.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onMouseOver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값을 이퀄해가지고 값을 쓰잖아요. 여기다가 값에다가 여러분들 JS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인라인이라고 그래. 인라인 스케이트 타보셨죠? 줄줄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스케이트. 이 안쪽에다가 코드가 작성이 된다고 해서 인라인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인터널, 익스터널, 인라인 세 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JS의 역할을 볼까요? JS 역할. JS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J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을 변경합니다. 1번 HTML을 변경한다. 두 번째 CSS의 디자인 요소를 변경한다. CSS의 디자인 요소를 재정의하라고 그랬죠? 재정의한다. 다시 정의한다. 두 가지를 하는데 각 언어별 우리가 요거를 약간 만약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각 언어별 역할 비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HTML은 보통 뭐라 그러냐? HTML이라는 언어는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구조를 잡잖아요. 구조, 언어,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건물로 비교를 해보면요. 건물에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콘크리트.
스크립트 구조물. 그런데 CSS는 뭐예요? CSS는 디자인이죠. CSS 디자인 잡아도 되는데 건물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건물 겉에도 꾸미잖아. 안에도 꾸미고 겉에도 꾸미고. 그게 CS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주인공인 JS는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 건물로 지금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건물의 전기, 전기 이런 거, 수도, 그렇죠? 수도 따다가 수도 물 나오게 하죠.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언어별 역할 비유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제이스. 그리고 저는요 여기다 쓰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옛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춘향전에 변사또야 얘가. 변사또가 마을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청을 드러낸 CSS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춘향이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어요? 이몽룡이가 와서 구조도 바꾸고 자기 마누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바꿔버리자. 그래서 저는 춘향전에도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언어별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역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찍어봅니다. 화면에다. 백문이 불여일타야. 자바스크립트는 찍어봐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찍어보냐? 이렇게 찍어볼게요. 화면 출력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JS의 화면 출력. 첫 번째, document.write, write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쓰시면 화면 상단에, HTML 상단에 출력됩니다. HTML 문서 상단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럿, 요거는 우리가 지금 얼럿 창을 띄워봤어요. 얼럿의 내용을 쓰면요, 팝업 형식으로 뜨죠? 팝업 형식의 경고창으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출력되고, 세 번째, 이거 정말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콘솔에다 찍어요. 콘솔.log 해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딱 찍으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콘솔 창에 나옵니다. 콘솔 창에 출력된. 네, 개발 시에 이건 많이 써요. 개발 시 많이 뜸. 네, 그리고 콘솔이라는 건 뭐냐? 콘솔. 콘솔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재용 씨? 콘솔 하면 콘슬로우 생각나요. 콘슬로우. 이렇게 먹는 거. 네. 그건 아니죠. 콘솔. 콘솔은 브라우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 엔진에서 관할하는 내부 출력물. 그걸 콘솔에다 찍어본다. 얘기할 때 콘솔 하는데 내부 출력 모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력 모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F12 눌러가지고 보는 거는 누가 브라우저 딱 켰는데 F12 누르고 있어. 그 사람 개발자라니까. 누가 F12 실수로 누를 수는 있겠지. F12 딱 눌렀어. 그래가지고 뭘 옆에서 보고 있어. 그러면 프론트인가요? 백인가요? 한번 물어봐. 그러면 프론트요. 같은 직업이시군요. 식사나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콘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출력 확인을 1번부터 해볼까? 여기 띠야 여기다 찍어볼게요. 이제 출력 확인.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중괄호. 별 좀 여러 개 찍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는 쭉 한 거고요. 지금 구분하느라고 제가 선을 좀 표시했어요. 자, 출력 확인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출력 확인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전체 문서에게 도큐멘트 쓰는 순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전체 문서를 소환한다고. 야, 이거 뭐지 도대체? 거기다 써. 이 write. 글 쓰다는 뜻이죠. write. 글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H1 태그 한번 출력해볼게요. H1 태그로 태그가 출력이 돼요. 이게 HTML 출력이 돼요. H1 열고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출력이 돼요. 여기다 글자 좀 써야 되겠죠. 글자 좀 써보시고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라고 한번 화면에다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열면 지금 HTML에 바디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대뜸 나와요. 그냥 대뜸 나오는 거 한번 확인. 대뜸 나오는 이 페이지를 띄워봅니다. Alt Arrow.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이거 뜨죠? 분명히 나는 써준 적이 없는데 여기 document.write 하니까 H1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력 확인 두 번째 출력 확인 해볼게요. 출력 확인 A 이번에 뭘 찍냐? 얼럿창 이거는 우리가 띄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냐? 개발자냐? 네.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냐? 개발자냐? 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냐 그러는데 개발은 아무나 하는 그런 노래도 하죠. 네.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어? 개발자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짠. 그러냐? 개발자냐? 뭐지? 그러냐? 개발자냐? 확인. 다시 세워보시면 그러냐? 개발자냐? 근데 얘가 먼저 뜨지? 그러니까 화면에 찍기 전에 먼저 제어권을 얘가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HTML 브라우저 화면에 렌더링 한다고 여기 뿌리는 걸요. 렌더링 하기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이게 항상 먼저 작동. 화면 뿌려지기 전에 얘가 먼저 딱 붙잡아요. 제어권을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냐 개발자냐. 그러니까 그러냐 개발자냐가 이거보다 밑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옵니다. 새로 고쳐보세요. 새로 고쳐. 얘가 먼저 나오고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떠 있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출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확인 세 번째. 출력 확인 3. 출력 확인 4. 자, 그럼 개발자면 축하를 해야 되겠죠. 콘솔.로그 써보겠습니다. 거기다 콘솔 해보세요. 콘솔, 나오지? 콘솔.로그. 찍어.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지금 제가 잊지 않고 하고 있는데 세미콜론 혹시 안 했더라도 에러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자동 세미콜론이 돼서 그렇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이 나오는 확인. 그러냐 개발자냐. 여기 콘솔 모드를 눌러주셔야 돼요. 콘솔. 옆에 보면 콘솔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냐 개발자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새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70번째 라인에서 얘를 찍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콘솔 모드. 콘솔 로고는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다가 그 말만 또 써주면 되겠죠. F12 개발자 모드. 콘솔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있죠. 콘솔이라고 있잖아요. 콘솔 탭 메뉴 클릭. 물론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게 콘솔이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F12 개발자분의 콘솔 탭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반드시 그래서 백단에서 확인하는 거 이건 백단이야. 앞에서는 확인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자 모드 개발자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찍죠. 네, 확인되셨죠? 나오죠? 네.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릴 거거든요. 여기다 그려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할 때마다 이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죽여놓을게요. 야 나오지 마. 너 알트 너 여기 클릭 알트 클릭 클릭 컨트롤 슬래시 다 주석 따라 버릴게요. 출력 확인만 하시고 주석 따라 버리세요. 네. 확인만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확인만 하시고 다시 안 나오게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찍어볼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여기 HTML 하나 만들고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HTML 뭐 바꿀 수 있다며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HTML 어떻게 바꾸지?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JS 공부. 화면에 보시면 이쪽에 HTML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올려놓으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 여기를 클릭하세요라고 나와요. 클릭하면 이렇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게 있고 여기 클릭하면 일로 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트로덕션을 맞춰볼까 하는데 네. 자,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 정가운데로 딱 들어오게. 물론 뭐 CSS로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건 클릭 이벤트예요. 아무것도 없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지.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본 구조를 조금 만들어 놓고 HTML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복잡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P 태그를 하나 갖다 놓을까요? 여기 P 태그 P. 예, P 태그. 아, P 태그인데 잠깐만. P 태그인데 클래스가 P박스라고 해주시고요. P박스. 여기다가 내용을 제가 쓸 건데 나는 요즘 매일 생각합니다. 줄바꿈 BR 도대체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드라마예요? 근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돼 있어요. 거기에 글씨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다 불러올 건데 스팸 태그를 여기다 넣었어요. 스팬인데 name이라는 id를 name이라고 할까? id를 name이라고 할까? 스팬인데 샵 name id가 돼. 여기 비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이미지가 탁 들어가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태그가 없는데 들어가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요소를 넣을 수 있다고?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답니다. 여기 그 마우스 올렸을 때 저거 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그 타이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런 글귀를 하나 출력시켜 주시고요. 네, 마우스 툴팁 하나 뜨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P박스라는 걸 간단한 스타일 시트를 바로 위에다 써볼게요. 스타일, 인터널, 갑자기 P 클래스가 점 P박스 못 쓰니? P박스, 네. P박스? 네. 클래스 P박스. 여기에 이제 글씨가 좀 나오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T0, 탑0, 레프트0 그죠? 마진0, 패딩0 기본적으로 마진 패딩 다 있잖아 P박스에. 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24 그리고 위드스 700 그 다음에 하이트 600
700에 600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보더 4픽셀에 솔리드의 탭 퍼플색이 있거든요. 네. 글자색 노란색 할까요? 글자색 노란색. 옐로우. 글자색 노랗게. 네,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만 좀 줄게요. T쉐. X축으로 1픽셀, Y축으로 1픽셀, 블러 1픽셀. 색탭 안 해가지고. 그러면 색깔은 검정색.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자 하나 주시고요. 오케이. 기본 P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기본 디자인 파일이 이렇다고. 이게 변사또가 살고 있는 마을이야. 이렇게 된 거야. 네. 여기 CSS가 꾸며져서 얘가 수청 들고 있어. 네. 수청 안 된다고 그랬지? 말을 잘 안 들어. 네. 원하는 어떤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이제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거실. 여기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긴 많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부분적으로 조절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다 이제 위에다 이제 코딩을 이제 여기다 할 건데, 여기 스크립트고, 여기. 일단 이렇게 나오죠? 우리,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요, 지금 이제 이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능 변화를 줄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만나자마자 실행이 되거든요, 원래. 좀 전에 여기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만나자마자 나왔지? 만나자마자 실행했지? 만나자마자 실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만나자마자 실행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JS 코드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뭐다? JS의 명령어는 만나는 즉시 실행돼.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의 이벤트에 묶어가지고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부르면 대답하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 있으면 대답해.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함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이벤트의 명령어 코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한다? 함수가 필요하다. 네,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거야. 네, 이 부분을 제가 점을 좀 확대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네, 함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함수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함수 얘기는 좀 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JS 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 실행 코드를 특정 이벤트에 실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실행 코드를 특정 이벤트에 실행하도록 호출 시에만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코드 저장 공간. 여러분들 저장 공간에 있는 걸 부르면 저장 공간에 있는 게 나오죠?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꺼냈더니 안경 닦개가 나왔네? 이런 거지. 저장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커피를 넣고 마셨다. 그러면 이렇게 꺼내면 커피가 나오지. 딴 게 나오겠어요? 네. 있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에요. 호출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자, 그래서 형식은 이렇습니다. 형식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형식은 펑크션. 옛날에는요, 이 펑션이란 말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요거 C자를 빼먹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펑션 이렇게 썼었어요. 이거 없이. 그래서 펑크 C가 C 펑션 이렇게 했었어. 아주 힘들게 얘기를 했었어요. 펑션 소가로 중가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소가로 앞에 함수명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함수명 소가로에는 전달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중가로에는 코드 구역이에요. 코드 구역. 여기가 코드가 들어가요.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펑션 함수명 한 칸 띄워야 돼. 펑션 띄고 함수명 소가로 안에 전달 변수 있으면 쓰고 중가로 안에 코드 쓰고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 호출은 어떻게 한다고? 호출은 함수명 값 있으면 필요하면 값은 함수의 변수 개수만큼 보내. 없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다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서 한번 직접 변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JS 이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함수도 만들어야 되겠지?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밑에다가 함수 만들어 볼게요. 보통 함수를 거대하게 만들거든요. 함수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함수명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여기다 쓴다고. 함수명은 쇼미 나를 보여줘. 쇼미 뭐 이런 이름을 내가 지었다고 합시다. 쇼미 나를 보여줘. 그 다음에 기능은 점 p 박스에 디자인은 변경한다. 이겁니다. p 박스의 디자인을 변경한다. 여기하고 내가 별표를 좀 하겠습니다. 별표를 거대하게 하겠습니다. Alt 여기다 이제 함수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펑션 해가지고 showme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펑션 showme. 이렇게 손이 안 맞지? 펑션 showme. 소가로 중가로 짠 끝나는 데다가 showme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데 나는 이걸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아유 예뻐 보이잖아 벌써. 선물 포장지 세트처럼 딱 만들어줘야 눈에 팍 들어오지. 요것만 단순하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건드려서 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속성을 기본적인 속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호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벤트하고 연결해야 되잖아. 이벤트하고 어떻게 연결해? P박스 여기를 클릭하라면서. 아, 여기를 클릭하라고. 아하, 여기 이렇게 뭘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온 클릭. 여기에 이벤트 연결 구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를 여기서 뭐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코딩하셔도 되고요. 이 구역은 뭐다? 자바스크립트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쇼미 나오잖아. 쇼미 설명도 나와. 이거 봐봐. 야, 훌륭하지 않아? 우리가 아까 설명서 나오잖아. 함수명 쇼미 기능은 점키박스의 디자인을 변경한다. 이름은 쇼미 펑션 쇼미 설명 다 나오죠? 위에다가 함수 위에다가 설명 잘 써야 되겠지? 설명 나오잖아. 그럼 또 나와요 이거? 나만 나와? 정씨 나와 이런 거? 컨트롤 스페이스바 안 나온다고? 정우씨 나와요?
치고 있다고? 내가 너무 빠른 거야? 보석 씨 나와? 안 나온다고? 나만 잘하고 있는 거야? 민호 씨 나와? 쉬어, 치려고 쉬어. 컨트롤 스페이스. 잘못 썼잖아. 안 쓰고 있어도 그렇잖아. 다운표도 없는데. 여기를 끌려가 세우가 쌍따옴표 이렇게 싸져 있어야 돼. 얘랑 별개야. 얘랑 별개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줄 알고 그냥 막 진행하면 안 돼. 나와요? 저건 나오네 위에 거는. 근데 나는 이 설명이 이런 설명이 나는 더 튀어나오거든. 난 뭐 때문에 이게 더 나오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거만 나와요? 자기 나온다. 정우진 이거 나오는 거. 자기 이거 나와요? 안 나와? 아! 저기 홍선 쪽이 보이는 거좀 뺐어. 다운에 이건 나와. 이거 저기 설명 위에는 안 썼으니까 그거 아니야? 저기 어때요? 다운에 저기 설명 위에다 썼어. 이렇게 써서 나와. 이게 다 똑같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 싱크? 잠깐만, 요거 쓰기 전에 여기 위에다 전 이렇게 표시했어요. 싱크 한번 맞출게요. 막 그 초도 다 켜놓고 막 수백 개 켜놓고 막 이렇게 막 그 풍선도 막 매달아 놓고 동물 모양 만들고 뭐 권총 모양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어디를 빌려가지고 펜션인가? 어디 빌려가지고 제 여자친구를 이제 초대한 거지. 데려왔지. 여자친구가 감동의 물결이 이제 막 넘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둘이 굉장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굉장히 여자보다 더 감동을 받은 거야. 이벤트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벤트를 또 할 수 없을까 했더니 며칠 기념을 보통 하는지 봤더니 뭐 200일이니 뭐 너무 긴 거야. 그래서 110일 차에 한 번 또 해줬대요. 그때 여자가 뭐 자기 너무 이벤트 너무 잘한다면서 막 되게 좋아했대요. 220일 때 또 했어요. 여자친구가 돈도 많네 뭐 이러더래요. 둘이 헤어졌어요. 결국. 헤어졌는데 이 남자애는 이벤트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업체들이 그때 당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이벤트 업체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머리를 쓰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이벤트 업체 사장이 돼서 네, 업체를 꾸려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바로 그 이벤트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점을 구분해 주는 거죠. 어떤 시점을 구분해 주잖아요. 100일이야 이런 시점을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입력 관련 시점, 즉 클릭을 했냐, 키보드를 때렸냐, 뭐 마우스가 어디 올라갔냐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입력된 어떤 이벤트들, 입력 관련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의 종류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이벤트 종류 1번 마우스 관련 이벤트. 마우스가 제일 많지. 흔하지. 마우스 관련 이벤트. 마우스 관련 이벤트. 재용 씨 얘기해 보세요. 마우스 관련 이벤트가 뭐가 있지? 클릭. 그리고 너무 갑자기 어려운 거 아니야? 클릭 관련된 것만 더 얘기해 봐. 너무 클릭. DBL 클릭. DBL 클릭. 마우스가 어디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지? G라고 먼저 쓰고 G가 올라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우스로. G가 나갔다. 마우스아웃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우스 관련 이벤트가 되겠죠? 마우스 관련 이벤트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 이벤트도 있어요. 키보드 관련 이벤트.
앞에 온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여요. 네. 키보드 관련 이벤트는 키를 누른다. 그런 걸 키 다운이라고 그래요. 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키업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키를 누른다 단지. 그러면 키 프레스라고 그래요.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관련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벤트도 있어요. 기타 이벤트. 3번. 기타 이벤트. 기타 이벤트는 뭐 로딩 됐냐 했을 때 로드 이벤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커스가 갔냐 포커스 이벤트가 있고요. 포커스가 빠졌냐 블러 이벤트가 있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벤트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련해서 이벤트와 함수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HTML 요소 속성에 이벤트 속성이 이미 모두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우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 우린 그게 있는지 몰랐을 뿐이야. 이미 고속도로가 나져 있어. 경부고속도로 타면 타기만 하면 돼. 거기를 안 가면 이 사람은 고속도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거 쓰면 돼. 자,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예, 이벤트 이 속성 값으로 함수를 호출하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함수만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코드를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직접 쓰기에는 좀 너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좁은데 여기 안에다가 다 써도 한 줄에다가 말도 안 되죠. 함수 호출하는 게 제일 낫고요. 자, 그래서 이벤트 속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HTML 이벤트 속성. 이벤트 속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on이라는 글자에다가 이벤트명을 써줘요. 이벤트명을 써서 만든 다음에 이퀄 값을 쓰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on mouse over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또는 on keyframe 아니 on key up 뭐 이런 거 아까 이벤트 내가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여기다 쓸 수 있고요. on load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벤트명 on 플러스 이벤트명 이퀄 값으로 이벤트 속성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미리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써볼게요. 다시. 쇼미. 쇼미를 보내세요. 쇼미. 네, 쇼미. 쇼미. 그래서 쇼미를 호출하면은 이제 호출했을 때 얘가 대답하겠죠. 여기서 대답을 한번 시킵니다. 자, 호출 확인. 첫 번째 할 일이 호출 확인이에요. 함수 호출 확인. 어떻게 확인한다? 여러 가지 콘솔에 찍어볼까? 콘솔에 찍어봅시다. 콘솔점으로. 아하. 콘솔에다 찍어볼게요. 나야 나를 찍어볼게요. 얘를 호출했을 땐 나야나가 찍히게끔 해봅니다. 나야나 쇼미를 호출한다. 나야나 가볼까요? 자, 나야나가 호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호. 클릭해 볼게요. 콘솔 창 옆에 띄워놔야 돼요. 클릭하면 나야나 나와요? 나오세요? 나야나 예, 네, 이거 클릭한 만큼 나오죠? 클릭한 만큼 나야나가 이쪽에 나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야나
여기 콘솔 창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콘솔은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 구역이 호출된다는 건 요 구역 안에다가 뭔가 코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할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뭘 테스트 해볼 거냐면요. HTML을 변경할 수 있냐, CSS를 변경할 수 있냐, 두 가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HTML을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 2번 변경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누구냐? PBX거든요. 네. PBX를 변경하는 거죠. 근데 PBX 안에 누구를 또 변경하는 거 아니야? 여기 네임,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은 지금 누구냐면 처음에 HTML 변경부터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제목을 내가 HTML 변경하기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은 아이디가 네임이네고요. 그리고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은 뭐냐면 저기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이미지 넣기. HTML 이미지 넣기. 그래서 img 태그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변경 대상을 여기다가 정해요. 자, 우리가요, 그 내용을 이제 선택할 때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여기는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유니버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대상 선정을 먼저 할 거예요, 지금요. 자, 전체 도큐먼트라고 그랬죠? 도큐먼트. 도큐멘트는 전체 문서, HTML 현재 문서를 얘기해요. 도큐먼트는 현재 문서. 현재 문서 전체. 도큐먼트. 도큐먼트는 현재 문서. 자, 그래 놓고 일부러 엔터를 치는 거예요. 일부러 엔터를 칠게요.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를 선택해 보세요. id에 의한 요소 선택이라는 메서드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안에 있는 대로 접근합니다.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이름의 id 요소가 지금 현재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이 두 번째 거는 id. 특정 id 요소 가져오기. 이게 바로 get 가져와 엘러먼트 요소를 by id에 의한 걸 가져와 이름은 na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포매팅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해놓고 자 그러면 얘를 id까지 선택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html. 그래서 밑에다가 점 inner 안쪽에라는 뜻이 inner고요. inner html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inner html. 이렇게. 네, 그럼 이게 뭐다? html 태그를 요소를 넣는 속성이 됩니다. 이게 inner html. 요거는 현재 문서 전체. get element by id는 특정 id 요소 가져오기.
inner HTML은 HTML 요소를 넣는 속사. 그래서 equal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equal을 쓸게요. equal 여기에다가 콧다운표를 해볼까요? img 이미지 여기다 넣어봐. img src는 쌍따옴표 alt는 쌍따옴표 이미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헛다운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안에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헛다운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옴표가 뭔지 뭐 이런 의미가 조금 이제 필요하겠죠. 전체 문서에서 아이디 요소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HTML을 집어넣는데 이퀄 오른쪽에 있는 게 이퀄 왼쪽으로 할당 일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치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전 옛날에 그 우리나라 뭐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이 수영을 되게 잘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물이고요. 여기가 물이야. 그리고 여기가 뛰어드는 바로 그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서가지고 뛰어내릴 준비를 딱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준비 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촥 해가지고 뛰어들죠. 이렇게 팔을 쫙 뻗어가지고 촥 뛰어들죠. 네. 바로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해서 얘랑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퀄의 의미를 먼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넣는 거 한번 보고요. 이미지를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이미지스 요 이미지를 정말 확실한 이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 되죠. 밑에서 만들어봐요. 마이 예. 이미지스 밑에 여기 HTML 구역에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넣어보세요. 그럼 확실하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킴이라는 애가 있어요. 킴 PNG라는 이미지 있거든요. 네. 요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미지에 여기 글자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거든요. 네. 요거를 그대로 요게 확실히 여기 뭐 미리 보기도 더 나오잖아. 네, 확실히 나오죠? 요거를 잘라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컨트롤 X 해가지고. 컨트롤 X 여기다 출력할 건 아니고 컨트롤 X 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콧다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넣으시면 넣는 속성이고 이퀄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왼쪽으로 들어가. 이걸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 요게 이쪽으로 쏙 칸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HTML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HTML을 과연 네임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자,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가서 클릭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클릭만 딱 해보시면 들어가잖아요. 이거죠. 클릭하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비어있어. 분명히 비어있었거든 이게. 여기 찍어보시면 여기 p 태그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네임이 비어있었는데 내가 클릭하는 순간 네임에 뭐가 들어갔네? 보니까 이미지가 여기에 싹 들어갔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래서 HTML 갑자기 없던 애를 만들어서 딱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없던 거 만들어 놓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코딩을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코딩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딩 짜면 정말 싫어해요. 아니 분명히 HTML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는 거지. 여기 소스 보기 해봐야 여기 써놓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HTML 소스 넣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소스 보기 해보세요. 분명히 이미지는 실시간 분석기에서는 실시간 분석기니까 보이는데 원래 소스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스 보기 하면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약간 겸하는 경우에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주면 정말 싫어요. 내가 정말 대놓고 싫어하는 그 디자이너분도 봤어요. 디자이너분이 아니 왜 소스 코드를 HTML 정당하게 넣지? 없던 애가 갑자기 생기가 하냐고 왜 나를 놀리는 거냐고 뭐 그런 식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급이 더 높았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HTML을 진짜 네, 눈물을 머금고 직접 코딩해서 넣었었어요. 네, 갑자기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갑자기 이렇게 생겼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도큐먼트 점 해서 나온 바로 이거 그리고 이퀄을 썼던 거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앞으로 나올 때 계속 똑같이 해석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똑같이 해석이 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문법이라 그러는 거지. 법칙이니까. 자, 여기 이벤트 속성 요 밑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무슨 내용이 추가가 되네. 여기 우리가 지금 따옴표 했잖아요. 여기 JS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 쓰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여기 지금 따옴표 해가지고 쌍따든 헛따든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썼잖아요. 요거는 데이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라고 해요. 이런 거. 문자형 데이터로 자바스크립트가 처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따옴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자, JS에서 따옴표의 의미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값을 의미합니다. 값을 의미. 그래서 이런 값을 스트링 값이라고 해요. 스트링. 즉 문자 데이터라고 해요. 문자 데이터. 이런 거. 따옴표로 싸면 무조건 문자 데이터야. 그리고 따옴표를 쓰지 않으면 문자를 따옴표를 안 싸잖아요. 문자를 따옴표로 안 싸면 그것은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야. 따옴표로 싸고 안 싸고 그거 완전 천지차예요. 천지차. 완전 다른 얘기야. 네. 그래서 완전 변수나 객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따옴표는 값을 의미한다.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S에서 이퀄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이퀄의 의미. 내가 한 번 얘기했으면 앞으로도 이 의미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변함없이 끝까지 가요. 이게 바뀌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이퀄은 뭐다? 이퀄은 오른쪽의 값이 이퀄은 오른쪽의 값이 왼쪽의 할당됨을 의미 이런 얘기입니다. 할당. 그래서 할당이라는 게 뭐다? 할당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할당은 값이 변수 등의 들어감을 의미 말한다. 이퀄의 의미는 그렇다. 절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절대로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이퀄의 의미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다는 건 동등비교라는 이런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이퀄을 2개 쓰고 3개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 따로 있고 이퀄 하나만 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 지금 점을 막 쓰고 다녔거든.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남된다는 노래도 있지만 여기 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S에서 점의 의미. 야, 뭐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S에서 점, 바로 이 점.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닷이라고 하죠. 닷. 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점의 의미. 자, 점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 어떤 그 구성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짜져 있는 걸 객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객체의 여기 객체 설명 좀 해야 돼. 일단 객체 얘기해놓고 객체 얘기를 할게요. 객체의 하위 메서드나 속성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네, 하위 속성이나 메서드나 속성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러면 객체도 몰라요. 메서드도 몰라요. 속성도 몰라요. 세 가지를 다 몰라.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겠지. 객체가 뭔지. 자, 객체. 객체는 어떤 속성과 메서드를 만든, 그러니까 어떤 특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단위체예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단위체라서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이미 해놓은 거기 때문에. 코드예요, 코드.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있고요. 이 객체 안에 메서드는요. 메서드는 객체 내부에 만든 함수를 얘기해요. 함수. 어떻게 얘기해도 어려운가? 함수. 네. 코드 집합이에요. 코드가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네, 그리고 속성은 뭐야? 속성은 객체 내부의 특정 값을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특정 값을 정의하는 항목. 그래서 어떤 속성의 값이 뭐다 이렇게 특정 값을 정의하는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메서드나 속성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점이라는 건 그 내부로 들어가는 거야. 네. 객체의 하위 메서드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됐어요. 건데 뭐냐면 점을 찍을 때 이런 의미라고요. 우주 점. 은하계.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가 많은데 그 중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로 들어와요. 그 안에 지구가 있죠? 수금지와 목토처럼 지구 밑에 대한민국으로 와요.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서울로 와요. 서울 밑으로 내려와서 강남구로 와요. 강남구로 와요. 여기가 테헤란로죠? 테헤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면요, 그 하위 세계로 계속 들어간다는 의미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 개념으로. 네. 그리고 이제 JS에서 이제 또 하나 필수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걸 또 말씀드리면 코드가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JS의 코드 마무리는 세미콜론으로 한다는 거. JS의 코드 마무리는 세미콜론.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릴 때 그 굉장히 상대방한테 곤란한 경우를 당했을 때 땀을 흘리죠. 이렇게 땀구멍이 두 개가 팍 뚫려 있는데 밑에 구멍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세미콜론이죠. 요거를 끝에다 하나 탁 찍어준다고요. 네, 이게 바로 JS의 코드 끝에다가 마무리란 뜻입니다. JS의 코드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한다. 네. 그리고 세미콜론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세미콜론은 안 쓰는 경우. 안 붙는 경우는 함수 선언단 있죠. 선언단 함수. 이렇게 안 나와. 선언적 함수 끝 여기 안 붙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 끝 이런 데 안 붙어요. 선언적 함수 끝, 제어문 끝 이런 데 안 붙어요. 제어문은 if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if문, for문, 스위치 케이스문 앞으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런 거 쓸 때 끝에 세미콜론 안 해요. 네. 선언적 함수도 안 해요. 네. 그 외에는 다 붙여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얘기가 한간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야, 자바스크립트 할 때 세미콜론 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안 해도 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정말 조금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서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 세미콜론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브라우저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세미콜론 삽입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브라우저에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ASI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줄인 거냐면 오토, 당연히 A가 오토라는 얘기예요. 오토매틱 세미콜론 인서션, 이런 기능이 브라우저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브라우저는 그냥 세미콜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안 하고 가도 된다 이거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브라우저가 세미콜론을 필요한 부분에 구문 분석을 하거든요. 얘가 구문 분석을 하여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프로그램 실행 전에 넣어줘요.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편리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구문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그게 문제. 내가 의도한 구문이 있는데 그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편리할 수 있지만 자동 구문 해석, 구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석 시 오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분석이 있으므로 개발자가 직접 세미콜론을 해주자. 넣어주는 게 좋다. ASI, 이미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 어디 가서 세미콜론 안 넣으면 큰일 나는데요. 잘못 안 넣어야 될 때 넣으면은 에러 나거든요. 구문 에러 나요. 근데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으면 에러 안 나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미콜론 어디에 붙여야 될지 헷갈리지 너희들? 쓰지 말고 살아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코딩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블로그 글을 막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는데, 개발자가 어디에 세미콜론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개발해서 되겠어? 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세미콜론 넣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콜론은 끝에 넣는다. 구문 하나 끝났으면 세미콜론.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JS에서 이제 요소 선택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이거 막 빨리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 여기 세미콜론 한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내가 이거 문장 다 끝났으니까 끝에 세미콜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거 안 넣어도 에러 안 난다고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가 나는 여기서 문장 끝났어 하면 내가 해주는 게 맞다. 그죠? 네. 세미콜론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도큐먼트 점 이렇게 했지? 자, 도큐먼트 점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자, JS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JS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 네. 이걸 잘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도큐먼트를 선택합니다. 그죠? 처음에. 자, 이거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큐먼트 객체.
도큐먼트 객체라는 게 이미 브라우저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 쓰는 거야. HTML 문서 전체를 담고 있는 DOM 객체입니다. DOM 객체라고 그러거든요. 도큐먼트 객체는 HTML 문서 전체를 담고 있는 DOM 객체다. 그래서 DOM이라는 게 뭐다? 내가 그래서 DOM 문서를 드린 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DOM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그 면접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기술 면접관이 앉아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재욱 씨 굉장히 잘 만들어 오셨네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DOM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욱 씨가 DOM이요? 감성 DOM은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 얼굴 빨개져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농담을 좀 한 거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괜찮다니까요. 네, 다음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난 떨어졌네 막 이러고 이제 그런데 붙은 친구가 많다고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도큐먼트 자체가 객체야. 우리 객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델 내가 아까 저랑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나면요 나중에 객체가 남을 거야.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뭐가 남아요?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나랑 수업한 친구들은 내가 너무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기침할 때도 이렇게 기침하라고 그래. 내가 객체 이렇게 기침하라고. 그러면 뭐가 남아? 객체가 남아요. 쌤. 객체가 뭐예요? 네가 알아봐.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 잔뜩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네가 알아봐. 객체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객체를 알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본질을 알게 돼요. 본질. 다들 근본을 알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DOM이라는 게 바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오브젝트가 객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문서에 있는 각 요소가 다 있잖아요. HTML 우리가 만들죠.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형제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요소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네. 방법론을 가지는 모델링. 그래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모델링.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모델링 또는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 그래서 DOM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자세한 선택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트로덕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그 내용이 오늘 분량은 넘쳐요. 그래서 요거를 DOM 문서 제가 아까 드린 거 받아 놓으셨죠? DOM 문서 내가 아까 필기 모음에 DOM이라는 거 DOM이란 해가지고 하나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야. DOM. 로딩된 HTML 문서 트리그저 형태로 HTML 요소를 부모자식 관계로 파악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객체 접근 모델링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서 JS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DOM이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말도 우리가 듣자마자 탁 귀가 번쩍번쩍 해야 돼. 인터페이스 얘기하면 인터페이스가 뭐야? 서로 소통이 되는 페이스 얼굴이잖아요. 접점을 얘기하거든요. A 프로그램에서 B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어디를 건드려주면 이쪽 내부가 작동한다는 것을 연결시켜 놓은 거야.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저기도 버튼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환풍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터페이스가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래밍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DOM을 앞으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접근해서 그냥 이미지 하나 넣는 것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해가지고 기본적인 HTML, 자바스크립트 전반이 1편에서 다 나오거든요. 전반 아웃라인을 보시고 세부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서 기술을 어떻게 구사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고 여러분 거에 적용해 보려고 하시면 자기께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인트로덕션 그 1, 2부 중에서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